토지 임야 구입 시 주의할 점과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꿀팁.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 임야 구입에 대한 내용과 토지 임야 투자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든 부동산에는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죠. 서류상, 지도상으로만 계속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오늘 알아보는 임야사는 부동산 중에서도 까다롭다고 소문난 부동산으로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갈 정도로 여러 번 현장 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을 답사할 때 체크할 것들. 그냥 여러 번 가서 보고만 와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답사할 때는 임야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손에 들고 현장을 가야 해요. 이 두 서류가 없이 가는 건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 거랑 같습니다. 땅은 그냥 평지이지요. 하지만 사는 경사가 있습니다. 평평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경사도를 체크해야 하는데 눈으로만 확인하시지는 말고 측량 전문가와 함께 가서 측량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뭘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입니다. 경사도에 따라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사도가 맞지 않고 저촉돼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임야를 구입할 때는 준보전임지여야 합니다. 보전임지란 공익임지로서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임지입니다. 즉 보전임지로 된 땅을 물려받거나 어떠한 경로로 소유하게 되었다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물건인 겁니다. 준보전임지란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산림을 뜻하며 쉽게 말해 택지, 공자 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면에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 전용이 제한된 지역이면 안 됩니다. 산림법상 고알림, 사방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서 조성이 완료된 조림지이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집안이 탄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홍수 피해가 났던 임야이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위에서 경사도를 말씀드렸는데 몇 도가 적당할까요? 일단 최소 25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즉 25도 밑에 경사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원래 45도까지도 개발을 허용했었는데 이건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준보전임지라고 해도 경사는 25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가파른 산의 개발은 제한을 두고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무도 잘 살펴봐야 해요.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잇목축적이라고 합니다. 시군의 평균치도 또는 50%가 넘게 울창하거나 너무 크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을 잇목구성이라고 하는데 나무의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이 되었거나 화렵수림이 50%를 넘지 않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무의 잇목축적, 잇목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입도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개발을 하려면 큰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데 도로가 없다면 토목공사나 임야를 개발할 때 제한사항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필수이죠. 가능한 국도, 지방도와 같은 도로에 붙어있는 임야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임야 투자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꿀팁. 구입할 때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일단 지방이더라도 중소도지 주변에 있거나 신설 지방도로 주변에 있어서 개발의 여지가 보이는 임야를 구입하세요. 그럼 나중에 환금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테크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형질 변경이 쉬우면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묘지로 활용하거나 입지 여건에 따라서는 주택, 공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도 경사도 밑으로 된 임야를 선택하고 밀집된 자생 소나무 등이 있는 산지는 개발이 안 되오니 피하세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매입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물건의 분석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수목이 우거진 시기가 아닌 산속이 잘 보이는 겨울에 구입하시는 게 산을 구입하는 적기입니다. 수목이 많은 시기에는 산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좋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 일대는 임야 중에서 개발이 묶여있거나 제한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다면 우리가 건축을 위해 형질 변경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서 수질 보전 지역인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목을 봤을 때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어도 사실상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내가 보고 있는 임야의 소유권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야를 구입할 때는 내가 사려고 정해놓은 산에 인접해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종중이라면 종중총회에서 규약 또는 임양 매각에 대한 결의를 따로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토지 임야 구입과 토지 임야 투자할 때 주의사항 및 꿀팁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임야의 대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소유자도 경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걸로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산지는 다른 부동산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복병을 많이 만납니다. 산 전체의 숲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산의 등묘와 묘지, 경사, 형질 변경 가능 여부, 실소유자 등을 확인해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서 구입을 해야 함을 명심합시다. 오늘은 토지 임야 구입 시 주의할 점과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